자, 일단 시장 12시 5분입니다. 주변 증시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죠. 지금 현재 기준에 선물 쪽, 여러분들이, 선물, 삼성 선물, 외환 선물, 이렇게 선물 업체 있잖아요. 선물 계좌를, 무료로 모의 계좌를 만드시면은, 그러시면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또 HTS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기준, 업체에서 제공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증권사마다 받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로그인하고 그런 게 귀찮아서 그냥 인베스팅닷컴을 봅니다. 약간 이제 이쪽 인베스팅닷컴 쪽의 기준도 광고가 많아서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니케이 쪽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강보합이죠. 0.10, 0.0006. 호주, 그다음에 동시간대에 흘러가는 호주, 일본, 그다음 기술주 위주인 대만도 강세예요. 최근 대만 계속 강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쉰다? 아니 지금 삼성전자 저 쉬는 거예요, 저게. 어제 플러스 오늘 마이너스인데 어제 고점 본 거를 다 내 거다, 내 수익이다, 그 수익 다 내놔라. 에이, 욕심쟁이들이죠. 종가 기준에 계속해서 올려놓는 부분의 흐름. 나스닥 쪽이 0.28, S&P 500 지수가 0.18 강세인데, 나스닥이 금요일 날 일단은 1%대 강세로 끝났고, 어제 1.25 약세인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자주 웃는 기준이, 이 채팅방이나 이제 가끔씩 글을 이렇게 보면은, 뭐 미국장 폭락 나왔네부터 해서 겪어보셨잖아요. 코로나19 때. 하루에 12%씩 빠져. 하루에 12%. 그리고 나스닥 쪽 S&P 500 지수의 선물 하한가가 5%잖아요. 그냥 하한가에 그냥 5%딱 멈춰 있어. 이거 왜 멈춰 있지 할 정도로 그냥 멈춰 있어요. 하한가야, 하한가. 지금 이 그 등락범위 어제도 0.6%, 7%까지 움직이는 않는데 1% 미만은 시간에서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릴 때 미국 선물이 의미가 없다고요? 야간 선물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 미만의 의미를 부여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 기준에서는 뭘 보면 돼요? 우리 기준에서 우리 주력주 놓고 보면 되고, 뭐 오전에 이제 그 전략 기준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DBI 때까지 다 오픈해서 싹 다 올려드린 그 전략 보시면 시장의 지수하고 그 삼성전자 그럼 종목군의 흐름 그걸 다 비교해서 드렸죠. 비교해서 드렸잖아요. 아니 헛웃음 나온다니까.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0.47% 14포인트 빠진 게 이게 뭐 무슨 뭐 시장 조정이냐고.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수익 날 종목 좀 줘요. 없잖아 그런 종목이 지금.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장이란 말이에요. 그 용가리 통뼈냐고 맨날 얘기하잖아. 용가리 통뼈야? 뭐 어떤 종목을 줘야 돼? DB하이텍? 안타깝게 우리 55,000원에 차익 실현했잖아요. 전량. 근데 그게 23일 날, 24일 날 들어가서 올 연초에 그럼 일주일 만에 20% 수익 내고 나왔으면 됐지. 추가 강세가 하이닉스, 삼성전기에서 다 나왔잖아요. 오늘 눌려 있다 할지라도 월 초부터 안 움직였어? 작년 말 기준에 삼성전자 81,000원에서 올라온 거고 하이닉스 1월 달 12만 원대 그 기준에서 14만 원 찍어주고 눌린 거고. 아니 삼성전기 어제 그냥 아쉽지만은 20만 3천 원까지 찍어주고 눌렸는데 어차피 우리 저점 편입 잘했고 19만 원 미만에서부터 그 이하. 오히려 오늘 대덕전자 좀 아까워. 대덕전자가 일찍 들여다봤으면 아까 이제 킹크랩 선생님께서 청계산 힐링님께서 10시 3분에 올려주셨는데 10시 한 40분경에 볼 수 있었다면 딱 좋았을 텐데 거래대금 딱 터지고요. 근데 그때 좀 놓쳤고 그 다음에 10시 3분에만 봤어도 15,500원 기준의 15% 수준 거기에서 이제 그 사실은 11시 40분 50분에 돌리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된 거죠. 어찌됐건 그러한 그 흐름들을 기준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부분은 조금 전에 녹화해드린 영상을 보세요. 오늘 꼭 보세요. 꼭 보셔가지고 지수에 대해서 막연하게 시장 좀 뭐 쉬어가야 된다. 뭔 소리요? 쉬었으면 됐지. 어제 꼬리 달고 내려왔으면 됐지. 어제 약보합에 오늘 약보합인데 약보합이 0.53이 이게 조정이에요? 약보합이지? 들어올린 게 얼만데?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나중에 줄게.
두 번째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의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 지수나 종목별로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막연하게 미끄러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100원당 1포인트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0.87포인트 100원당. 근데 삼성전자 8만 원 내려라고? 그 정도 내려와야 뭐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들. 시장 자체의 지수 변동이 어떻게 왜 나오는지조차 모르는 얘기들 아니에요. 삼성전자 8만 원까지 깨져라? 거기서 내려오면 거기서 사겠다? 속된 표현으로 무식한 거죠. 여러분들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기준점을 전략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8만 원까지 내려라. 그럼 100포인트가 빠지는 거야. 삼성전자 하나에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동반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150포인트 빠집니다. 나머지 업종에서 덜 빠져도 150포인트 나머지가 빠지는 거고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조정폭 올라온 것도 없이 삼성전자 조정폭이랑 똑같이 빠지면 그럼 300포인트 빠지는 거예요. 합산해서 450포인트 밀린다니까. 삼성전자 8만 원 오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450포인트 빠진다고요. 그래봐야 15% 조정이지. 그런 걸 원하세요? 최대폭 빠지면 15% 조정 나와. 안 빠지면 덜 빠지면 삼성전자만 빠지고 덜 빠지면 그래도 300포인트 10%. 에이, 삼성전자만 빠지고 딴 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 거의 희박한데, 희박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200포인트 이상은 빠집니다. 이 200포인트 이상 빠지면 좋아요? 지금 시장 0.56%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왔어요. 대세장에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대세장에서 월등히 더 강세를 띄워주면 그럼 그때 돼서 월등히 강세를 띄워주면 이제 순환성의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거지. 지금 삼성전자 밀리고 다른 종목에서 많이 가요. 500 종목분이 안 오르는데 하락 종목 대비 엄청나게 올라오는 게 아닌데. 그렇다 삼성전자 폭락인가? 하이닉스가 3%니까 짜증날 뿐이지. 뭐 얘네들 지금 890개 900개 올라와도 강보합 정도 수준이죠. 지수 자체가. 개별주에서 움직인다? 뭐 상관없어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이쪽에 다 놓고 보잖아요. 우리도 뭐 박셀바이오, 뭐 피플바이오 다 좋아. 근데 그 중에서 변동이 툭하면 상한가 가는 또 월등한 변동이 나오는 쪽은 제한적이에요. 어차피 이제 아까 예쁜공대님께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다 했지만은 거래대금 부분을 이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웅 곰돌이 맨날 얘기했었죠. 뭐 먹을 게 없으면 저쪽도 다 보죠. 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게 전혀 없어. 야 이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뭘 해야 되지? 뭐 변동성도 하나도 없고 뭘 해야 되지? 그럴 때 한 번씩 보면 되죠.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드렸나? 센트럴모텍 야간에 교육한 게 한 번 있어. 혹은 야간에 개장초나 한번 오픈한 게 있는지 확인 좀 해줘요. 센트럴모텍 11월 22일이야? 최근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왜냐면 2차 전지 때문에 센트럴모텍 거래량이 없는데 거래량이 수반되면 움직입니다라고 올려드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와 현대차 상한가 가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던 개인들 자금이 그 단타 자금이 뭐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건 뭐 명확하게 확인해 볼 방법 없어요. 그냥 뭐 막연한 추정치를 맞다 그르다 할 수도 없고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주력주에서 들여다보고 오늘 문자 나간 종목군들 거기서도 뭐 다 성공돼 있지도 않아요. 그거 들여다보고 그다음 셀트리온 어때요? 삼형제 명확하잖아요. 맨 처음에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들어가서 상한가 먹고 못 샀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2시간 만에 셀트리온 들어가시죠. 해서 32만 8천 원에 들어와서 37만 원 목표 주가에 37만 6천 원에 꼬리 달고 내렸죠. 전량차익 실현 15%.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3천 원부터 들어가서 최고점 못 잡아먹고 15만 6천 원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평균 단가 크게 낮춰놓고 그러고 나서 16만 원대 정리.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부 손절이 됐죠.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35만 원에 편입해 놓은 거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원체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만족도도 떨어지죠. 비중은 또 25%야 또. 지금 깔짝깔짝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매수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지금 올라오면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이 제일 강해요. 물론 이제 헬스케어가 7%의 등락 범위도 나왔지만은 누적적으로는 뭐 셀트리온이 오히려 등락률은 우리 평균 그 편입할 때 기준 잡아서 제일 뭐 세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가 다시 뭐 9만 원 공방, 9만 원 이탈 1%대 그거 연연하지 마시고 퍼센테이지 보시고 와 9만 원 이탈됐어요. 퍼센테이지 보세요. 그리고 마감 무렵까지 기준에서의 그 미국 쪽 지수 선물 1% 미만이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이네. 만약에 미끄러지면 약보합 정도 수준이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니케이 쪽하고 대만까지 굳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니케이 쪽이든 대만 쪽이든 그런 쪽 기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쪽의 강보합, 뭐 호주의 강보합 정도 수준인데 니케이가 0.4%까지 밀렸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뭐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시황 부분은 전혀 걱정 없다. 시황은 글로벌 증시 뭐 이탈되는 흐름 없고 국내 증시도 와 뭐가 와예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 밀려서 고점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일 기준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 어차피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전일 이제 그 꼬리를 달았지만은 주봉상으로 이제 뭐 다시 돌릴 수 있는 기준도 설정될 수 있고요. 그다음 월봉상의 기준에서 버겁지 않아요. 버거운 수준이 아닙니다. 월봉에서 전체 추이 깨지려면은 뭐 쭉 밀고 내려와서 저 2,600까지 그렇게 밀리면 좋겠어요. 500포인트 밀리면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지. 저렇게 밀리는데 내 종목만 가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DBI 대금 뭐 개별 매매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내가 들어간 가격 대비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추세적으로 가져가서 비중을 실어가면 모를까. 추세적으로 가져가고 비중을 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차피 개별 매매 기준의 흐름에서 단기 공략이 오늘 당일날 성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오늘 고점 63,900원을 또 훌쩍 넘겨줘야 돼. 그렇지 못하면은 뭐 어렵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는 주력주 IT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막 눌려 있고 심기적으로 불편하고 하니까 단기 공략주도 가급적이면 뭐 제한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죠. 대덕전자 정도에서 이제 그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 텐데 나머지 이제 뭐 대웅이나 이런 쪽도 뭐 볼 수는 있지만 그 시장 주체가 어떻게 됐나 지금 시장 주체 풀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미끄러져 내려서 한번 볼까요? 대웅 대덕전자에 뭐 지정사항 없고 대웅 여기도 이제 풀려 있고 대웅제약 단기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깨지고 내려온 거죠. 가격적인 반발력 어제 이제 뭐 망치형 뜨고 나서의 흐름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흐름은 신뢰도가 좀 깨진다 그랬어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웅이 10%이고 대웅제약이 이제 5%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변동이 최소 7% 10%는 나와야 손절 3%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걸 추세적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센트럴 모텍 마찬가지고 센트럴 모텍 마찬가지. 대덕전자는요. 대덕전자 기준도 조금 이따 이제 센트럴 모텍이나 이제 대덕전자도 이제 한 번 더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이 그 대덕전자의 기준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대덕전자 매직 계산기 그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대덕전자도 PPT 만들어 주시고 차트는 내가 여기서 잘라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덕전자의 예를 들면은 단순합니다. 이제 오늘 사실 개장 초에 좀 거래 터졌거든요. 어차피 관심 종목에 넣어두지도 못했던 종목이었고 1조 미만짜리 종목이 뭐 주력이나 스윙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종목은 아니었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7,700원, 18,000원 정도가 목표 주가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주봉상의 갭 부분은 18,0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그 주봉상의 목표 주가는 18,000원을 설정한다. 근데 편입 구간은 지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15,500원 기준의 편입 구간을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편입 구간은 무슨 얘기냐면은 15% 이상은 따라붙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이외에는. 근데 우리하고 뭐 인연이 있어서 아주 뭐 특별하다 볼 수도 없고, 우리가 IT 좋아한다고 해서 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제 IT가 주력주 기준에서 탄력을 받고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얘도 그러면 오늘 한번 공략해 볼까,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우리가 7월달 또 10월달을 8월달 7, 8월달까지 들어간 게 이제 마지막 전략 기준 잡았을 때인 것 같아요. BH 공략하면서 PCB 업체 같이 공략하던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년 01월 12일 기준에 12시 20분 기준에서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대략적으로 18,000원 수준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 뭐 오늘 이렇게 잘 마감하면은 내일 그 흐름이 긍정적으로 뭐 표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 잡으면 원래 방안에서 이제 그 청계산 힐링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편입의 기준을 만약에 설정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고점에서부터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죠. 3200 대덕전자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개장 초에 뭐 14,000원대 잘 편입이 되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7,100원을 고점을 찍고 미끄러질 때는 수익률 범위가 10% 미만이면 이 교육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17,100원이 고점이고 미끄러져 내려온 그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20%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좀 여유롭게 뭐 2%, 4% 혹은 2.5%, 5%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 마지노선 뭐 16,000원 볼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교육해드린 것처럼 1.5에서 3% 기준을 잡으면 재공략 범위가 넓어지죠. 16,800원에 딱 끊어내고 그 다음에 16,600원에 딱 끊어냈어.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럼 3분의 1 지점이 15,800원에 2분의 1 지점이 15,200원이에요. 그럼 15,800원이 15% 조금 넘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신 분 입장에서는 15%좀 넘더라도 재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이게 15% 미만입니다. 근데 사실 20%대 중반까지 훌쩍 넘긴 그런 종목이 꼬리가 절반 이상 달린다, 절반 달린다, 이것도 버겁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분의 1 정도가 좋은데 만약에 이제 뭐 변동성이 오늘 전체적인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 있어서 이쪽도 변동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2분의 1 지점 15,200원 혹은 15%의 기준을 잡는다면 15%의 기준을 잡는다면 15,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는 공격적이야. 그래서 15,500원까지 안 밀리더라도 지지를 일정 범위 잡아주고 지지를 잡고 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난 따라붙을 수 있어. 그거는 이제 개별 매매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오른 거 왜 주냐가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청계산 일님께서도 들여다 보시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전략을 못 잡아드린 상황이었고 뭐 지금 기준에서도 매매합시다의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소일거리가 없다. 우리 뭐 주력주 눌려 있고 아우 짜증스러운데 소일거리도 없는데 아유 뭐 그러면 이건 한번 들여다볼까의 수준? 그렇게 된다면 그 교육용의 기준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게 항상 이제 거래가 대덕전자도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덕전자를 평상시에 보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평상시에 대덕전자를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진짜 뭐 자신감이 있고 누적 수급이 좋고 뭐 끝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준에서는 미리 들어가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빵 터지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따라붙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주력주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거고 얘를 뭐 주력주로 본다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5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량은 150만 주 거래량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5,200원 지지 및 150만 주 거래량 확인 시 공략할 수 있다. 그게 이제 15% 미만이니까. 다만 이제 꼬리가 너무 절반까지 달린다는 건 변동성이 너무 깊죠.
20%대까지 올라왔던 변동성이. 그래서 뭐 그 위쪽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움직임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범위로 다시 들여다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줄을 다시 그려서 차트를 잘라 드릴 건데, 오늘 기준에 요 기준에 시초가 그리고 시초가 대비해서 변동성이 뭐 20% 이상 나온 거죠.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1%였네요. 그러면 뭐 장중에 이슈가 불거졌던 아니면 자체적인 변동 탄력이 나왔던 시초가가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 그게 이제 15,200원인데 그럼 거의 고점 대비 뭐 15%씩 밀리라는 얘기인데 과도하게 밀리는 거죠. 그 정도 밀리면 되돌리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15,500원 정도가 15%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3분의 1 지점이 15,800원 정도. 그 정도의 기준이 3분의 1 정도. 15,800원이 보시는 것처럼 17.04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격적이니까 따라 붙겠다 하시는 건 뭐 그 개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최소 거래량 부분은 150만 주 5분봉에서 좀 터져 줘야만 탄력적으로 고점 넘기고 재차 시세가 나오고 뭐 말 그대로 상한가까지 뭐 들여다보든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범위의 거래량, 요 거래량의 기준점만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만 주의 거래량, 그 정도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나쁘지 않는 기준점으로 설정 범위를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5분봉을 놓고 보실 때에도 일단은 일주 월봉도 똑같다.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만 캔들의 크기가 바뀐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기준점의 거래량하고 5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량, 그 다음 매직 계산기 기준 활용해서 차익 실현하시는 범위, 그렇게 놓고 보시고 주력주, 그 다음에 문자 나간 스윙 종목, 이런 종목분들의 편입 기준점 설정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좀 과하게 또 추가적으로 눌려 있네요. 저렇게 되니까 시장 지수가 어때요? 동반적으로 저렇게 되니까 시장 지수가 1.2%까지 밀려요. 삼성전자 밀리면 다 죽는 거라니까. 대덕전자도 밀리고 뭐 다 밀리는 거 다. DB하이텍도 63,900원 찍고 밀리고, DB하이텍도 이렇게 되면 고점 대비 3%니까 차익 실현이 절반 이상 전량까지도 진행되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편안하게 시장 보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대처하셔도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